자, 세대 교본이라고 하는 것은 또 하나의 식물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인데,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도죠. 교본이라니. 그러니까 세대가 얼터네이팅을 한다는, 서로 번갈아 가면서 바뀐다는 그런 뜻입니다. 뭐냐면, 일단 세대 교본이라고 하는 현상에 관련된 이 특성은 뭐 동물이나 식물에 다 가지고 있는 이 특성인 반수체와 이배체. 자, 동물의 입장에서 동물을 대표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우리는 언제 반수체의 상태로 있습니까? 우리가 반수체 형태로 변할 때 언제죠? 이배체, 반수체, 그 차이, 구분. 이배체 뭐고 반수체는 뭐죠? 자, 여기서 내가 살을 딱 뜯어가지고서 세포를 까봐. 이 세포, 내가 여기서 딱 뜯은 세포는 반수체입니까? 이배체입니까? 이배체. 왜? 2N짜리. 다시 말하면 상동염색체 쌍이 있다는 얘기지. 왜 우리는 상동염색체를 가지고 있죠? exactly. 엄마 거, 아빠 거. 엄마한테 반, 아빠한테 반. 그래서 합쳐서 그러니까 한 쌍씩 여분으로 가지고 있는 게 그게 바로 이배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생식을 함으로써 유성 생식을 했기 때문에 수정란 두 개가 자, 정자와 난자가 합쳐져서 수정란이 됐기 때문에 정자, 난자의 상태에서는 반수체라는 얘기지. 정자 또는 난자의 상태에서는 그게 없어. 여분이 없어. 그냥 그대로 딸랑. 염색체 딱 하나. 그런데 그 둘이, 정자와 난자가 합쳐지면 이제 드디어 두 개의 한 세트가 복원이 되는, 그때 이제 이배체. 정자, 난자의 그런 생식세포 단계, 생식세포 배우체라고 얘기를 해준 걸, 그때는 우리는 이제 반수체라고 하는, 요것이 이제 식물도 마찬가지죠. 식물도 정자, 난자가 있거든. 그래서 유성생식을 하는 식물의 경우에, 그럼 이제 둘이 합쳐지면 수정을 이루어서, 그러면 이제 이배체가 복원이 됐다가 다시 이제 생식을 할 때쯤 되면 꽃가루를 만들고 무슨 암수를 만들고 했을 때 정자, 난자를 만들어서 다시 반수체로. 그런데 문제는 이게 살짝 틀린 게 식물에 있어서는 우리는 이렇게 우리 다세포 생물이잖아, 사람이. 그러나 이 배우체, 정자 또는 난자를 생산하는 순간 그때부터 각자가 전부 솔로로, 단세포로 행동하잖아요. 정자들이 뭉쳐가지고서 어떤 이 다세포 개체를 형성했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없잖아, 아직은. 근데 이 식물들은 그것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동물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반수체와 이배체의 구분이 명확해가지고서 이배체는 제대로 된 개체이고 반수체가 됐을 때는 우리는 취급도 안 하지. 얘네들은 곧 정자 또는 난자로 그냥 자기들끼리 있다가 어떻게 되든 말든 하는데, 식물에 있어서는 반수체가 된 다음에도 이들이 마치 온전한 식물체를 이루는 것과 같은 다세포 개체를 형성을 한단 말이에요. 세포 분열을 통해 가지고서. 그러니까 어떨 때는 헷갈리지. 제대로 멀쩡하게 식물이 있는데 얘네들이 반수체야? 아니 이배체야? 라고. 그러한 속임수.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사람의 관찰자 입장인 사람에서 세대 교본하고 이게 번갈아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지. 모두 이배체와 반수체가 상태에서 모두 발견되면 이게 사실은 그새들이 놀랍지 않은 상태. 동물도 사실은 그런데 이것이 이 다세포 형태로 발견되는 것이 식물에서는 매우 특이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동물의 경우는 이렇게 감수 분열을 해 가지고서 이런 정자, 난자를 생산하고 난 다음부터는 이 상태가 전부 단세포이기 때문에 관찰하기가 매우 힘든데, 식물은 만들고 나서도 여기서 갑자기 이들이 세포 분열을 해서 막 뭉큰 덩치를 만들어내는, 그러다가 나중에 가서 이제 본색을 드러내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그러한 특성을 세대 교본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또 다른 퀴즈. 토마토가 이렇게 생겼어요. 좋아. 그럼 근데 토마토는 대충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럼 토마토하고 가장 가까운 친한 이제
진화학적으로 친하다는 얘기도 해. 서로. 딱 식물들의 이름이 딱 있잖아요. 이제. 감자도 있고 옥수수도 있고 완두콩, 백합, 벼, 소나무, 난초 많기도 많다. 참. 온갖 잡다한 식물들이 전부 쫙 나열이 됐는데 얘들을 갑자기 불쑥 야 이들 중에서 토마토랑 가장 친한 토마토랑 가장 관계가 먼 어떤 관점에서 진화학적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 일단 만약 이걸 내가 시험 문제를 냈다고 생각해봐. 물론 낼 일은 전혀 없지만 냈다고 하면 어떤 방식으로 이거죠? 찾아보면 되지 물론. 내가 이거 시험 문제 냈다면 검색을 하면 금방 나오겠지만 어떻게 검색하실 거예요? 검색을 한다고 하면. 만약 이런 시험 문제가 나왔어. 진화학적으로 토마토랑 가장 가까운 또는 가장 먼 이 순서대로 나열을 하라. 라고 하면 어떤 방식으로 검색을 해서 이걸 해결하실 거예요? 사실 그게 사실 중요한 거거든요. 정답을 알려드리고 이런 식으로 이미 알려드리고 토마토랑 가장 가까운 친구는 감자야 하고 그다음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답을 이제 쫙 나열해 준 다음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답을 계속 외워가지고 그다음에 또 시험 문제가 나오면 하는 건 물론 의미 있는 일이겠죠. 그러나 이런 식으로 문제를 툭 던져놓고 검색해서 찾아봐 라고 하는 게 사실은 훨씬 더 여러분들에게 가치 있는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하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할까, 이거? 그러니까, 응? 어떤 사이트? 개통수 같은 거, 그렇지? 개통수 같은 걸로 찾아보면 할 수가 있는데, 개통수에 얘네들이 이름 그대로가 전부 다 고스란히 나올 경우에는 운이 좋으니까,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단풍나무, 완두콩, 이끼, 이들이 도대체 어디에 속하는 친구들인지를 대충 알아야 되는 거지. 개통수가 나올 때 뭐 좀 일반적인 이름이 나오지 갑자기 이렇게 안 나오는 경우도 혹시 있을 거 아니에요. 대충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하는 그런 능력도 조금 요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뭐 격까지 중요한 거 아니고 중요한 포인트를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일단 식물을 그런 식으로 개통수를 이제 구분할 때 하려고 할 때 일단 큰 기준선을 그을 거 아닙니까? 식물 많고 많은 식물들 중에 일단은 예를 들어서 전체적인 생명체 지구상에서 발견된 모든 생명체를 일단은 큰 그룹으로 나누려고 한다면 일단은 이것과 이것으로 보통 하잖아요. 어떻게 구분을 하시겠어요? 일단 모든 생명체를 일단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하려고 하면 다세포, 단세포? 뭐 그것도 또 혹시 또 다른 방법은? 진화적인 관점에서 모든 생명체를 지구상에 있는 진핵생물, 원핵생물로 정말 기분 나쁘다. 땡큐. 진핵생물과 원핵생물로 일단은 구분하는 게 가장 일단. 왜냐하면 원핵생물로부터 진핵생물이 나온 이 진화적, 그다음에 원핵생물이라고 하는 아주 크게 구분이 되잖아요. 핵이 없는 세균 같은 거기서 이제 파생돼 나온 진화돼 나온 핵이 있는 이런 우리와 같은 그런 식으로 그럼 식물에 그것을 적용했을 경우에 모든 식물들을 크게 이제 구분을 했을 때 이 자체가 이게 먼저 구분선이 된다는 관속 뭐 관다발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식물의 공통 조상이었던 그 시절에는 어땠을까 그들은 전부 물에서 생활하던 그러니까 물에 있을 때는 물 그냥 아유 지겨워 물 지겹다 그러다가 이제 이들이 땅으로 무트로 나오기로 결정을 했죠. 일단 무트로 나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뭐가 가장 큰 이제 관심사가 되는 거지? 우물을 파야지 물 목말라 죽기 싫으면 물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물을 찾았을 때 물을 어떻게 공급을 할 거냐? 집에다가
집에다가 물을 이제 갖다 길어다는 수도관을 놓고 살 거냐? 에이, 대충 살아. 귀찮아. 무슨 수도관이야. 수도관은 그냥 대충 살아. 필요할 때만 나가서 길어 먹어요. 그냥. 그런 이제 결정 사안이 생기는 거지. 그런 식으로 대충 살자라고 하고, 아이, 그럼 무슨 몸속에다 무슨 파이프를 박어. 미쳤어? 하는 친구들이 무관속 식물이지. 관다발이라는 것이 없는 겁니다. 관다발이라고 하는 것은 물을 공급을 하는 땅 속에서 식물의 모든 부위로 물을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는 파이프라인인 거지. 우리의 무슨 마치 혈관과 같은 순환계처럼 식물도 그런 관다발이 있는 거지. 근데 모든 식물이 다 있는 것은 아니고 게으른 식물들, 인생 뭐 있대? 식생, 인생이 아니라 식생 뭐 있대? 그냥 대충 살다 가자라고 그냥 축축하게 젖어 있는 거기서 물 쪽쪽쪽쪽 빨아먹다가 표면에서 물이 말라버리면 그냥 같이 가지 뭐. 그런 이끼 같은 종류. 그런 관다발 없는 이런 non-vascular plant.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식물들은 그렇게 살면 좀 제대로 하고 살자. 그래서 관다발을 이제 설치를 하고 물을 제대로 공급하는 이 두 가지로 구분이 처음에 되는 거죠. 그래서 관답을 안 가고 그냥 대충 살기로 한 그런 식물들 중에는 이제 4대강을 녹조로 샥 라떼로 만드는 그런 조류, 그러니까 물에 둥둥 떠서 라떼가 되는. 그러나 땅 위에서도 관다발을 만들지 않고 그냥 끝까지 그냥 그렇게 대충 살래라고 고집을 하는 이끼 같은 그런 식물들은 그런 관다발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많지는 않은 거지, 요즘 세상에. 물론 우리의 입장에서 보니까 많지 않은 것처럼 보지, 사실은 전체적으로 이 숫자나 그 분포를 보면 이들이 훨씬 더 많을 수도 있는데, 우리의 눈에 띄는 우리의 환경에서는 이들이 많지 않게 보이는 것이지만. 그러면 이제 됐어. 그럼 니들은 그렇게 살아. 그럼 여기서 이제 더 발전을 하겠죠. 관답을 가지는데 여기서 훨씬 더 그러니까 훨씬 더 효율이 높은, 소위 말하는 팬시한 관다발을 가지려고 진화는 노력은 아니지만 어쩌다가 운이 좋아서 그렇게 갖게 된 그런 식물과, 그러지 않고 옛날 그대로 원시적인 그런 그다지 효율적이지 않은 그런 관다발을 가지게 되는 그런 식물로 나뉘게 되겠죠. 그래서 이 관다발 식물 중에서도 물에 대해서 훨씬 더 이 물을 아끼는, 물 보존에 훨씬 더 민감한, 그래가지고서 번식을 하는데, 씨 같은 것을 만들면은 훨씬 더 오랫동안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잠복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좋은 날이 오면 확 피일 수 있는 그런 것을 탑재라는 식물과, 그러지 않고 그냥 대충 또 조금 그냥 번식해 하는 이런 포자식물, 고사리 같은 그런 식물들이 있는가 하면, 그래서 이제 포자와 종자식물로 이제 관다발에 있는 식물 중에서 나뉜다는 거죠. 그럼 대충 여기서 이미 우리는 토마토와 가장 먼 친구들을 일단 떨쳐낸 거지. 토마토하고 가장 진화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이미 아까 이끼,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아까 고사리. 그런 친구들은 이제 멀리 이제 밀어내고, 그럼 이제 씨를 가지고 있는 식물이라고 해도 씨가 밖으로 노출이 되어가지고서 적나라하게. 그래가지고 씨를 꽃이라는 것으로 탁 감싸고 그 밑에다 싹 몰래 숨겼다가, 그런 식물들은 이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지. 근데 번식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왜 씨를 밖으로 그냥 노출을 하는 그런 식물, 소나무, 침엽수들이죠, 그런 거지. 그런 식물들은 바람에 그냥 씨를 확 뿌려버리니까 그런 것이고, 그러지 않고 꽃을 피우는 식물들은 씨를 그렇게 숨기는 이유는 바람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 훨씬 좀 더 특이적으로, 효율적으로 자기의 씨를 널리 퍼뜨리는, 동물이나 곤충이나 곤충 동물이지. 그들에게 특이적으로 이것을 자기의 씨 전파를, 매개를 부탁하는 그런 식물들로 나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이러한 소나무 같은 침엽수들을 거시식물, 짐노스폼이라고 하고, 나머지들은 전부 이제 종자식물, NGO 또는 현화식물이라고 한다는 얘기죠.
은행나무는 웃긴 게 은행나무는 잎이 소나무나 그런 것처럼 이렇게 이 침엽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은행나무 자체의 이 잎을 보면은 이 하나하나가 바늘처럼 중간에 있는 그런 것들이 사실 다 잎이거든요. 그래서 은행나무도 계통적으로 침엽수에 속하는 그런 거시식물입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 거시를 또 떨쳐내고 토마토는 그러니까 여기에 속한다는 얘기는 토마토. 그럼 여기서 끝난 건가? 아까 봤더니 토마토 말고도 이런 이 속시식물에 해당하는 그런 식물들이 꽤 많았잖아. 감자 있었죠. 물론 감자 있었고 무슨 뭐 완두콩도 있었고 단풍나무도 있었고 무슨 백합도 있었고 또 얘네들도 어떻게 이거 뭐지? 예? 여기서 이제 좀 더 세분화를 시켜야 된다는 얘기죠. 어떻게? 가자. 자, 일단 속시식물이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속시식물 중에서는 잘 자라 될성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라고 하는 그 떡잎을 가지고 떡잎이 한 개야. 처음에 이제 씨가 발화가 됐을 때 떡잎이 한 개가 나오는 거야, 아니면 두 개가 딱 나오는 거야. 이 차이로 쌍떡잎 식물과 외떡잎 식물로 나눠진다는 얘기죠. 이제 이 전까지는 확연하게 예를 들어 속시식물과 거시식물을 비교를 했을 때 진화 계통적으로 물론 거시식물이라고 해서 속시식물에 비해서 그러니까 우열 관계를 따졌을 때 얘네들이 훨씬 더 이 열성이라는 얘기는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최소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는 거시식물보다는 이 속시식물이 진화적으로 조금 더 나중에 생긴, 조금 더 현대적인 그런 식물이라는 것은 확실하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훨씬 더 최신 트렌드를 여러분들이 일단 가치로 따진다면은 확실히 속시식물이 거시식물보다는 진화적으로 조금 위에 똑같은 얘기죠. 그런데 이제 속시식물에서 쌍떡잎과 외떡잎 식물로 나뉘는 순간에선 그 차이가 구분이 누가 더 훨씬 진화적으로 나중에 생겼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동시에 쌍떡잎이나 외떡잎 식물이나 둘 다 똑같이 이렇게 진화적으로 같은 동시대에 이렇게 발달이 된 두 개체 그룹입니다. 일반적으로 쌍떡잎 식물과 외떡잎 식물을 길 가다가 구분할 수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떡잎을 보면 알겠지. 그러나 떡잎을 안 보여주고 저렇게 완전히 성체가 된 식물이 있는데 쌍떡잎 식물과 외떡잎 식물을 구분을 할 수 있는 길 가다가 옥수수 예를 들어서 옥수수 쌍떡잎 식물, 외떡잎 식물. 외떡잎. 어떻게 알았어요? 응? 아, 키워봤어? 그래서 떡잎을 봤다는 얘기? 와우. 그러면 단풍나무? 단풍나무도 키워봤어 혹시? 쌍떡잎, 외떡잎? 쌍떡잎? 어떻게 알았어? 찍었어. 나랑 어디 로또 사러 갈 때 같이 한번 갑시다. 잘 찍었어요. 완두콩, 쌍떡잎, 외떡잎. 또 찍어볼래요? 아니면 알아? 어떻게 생각해? 쌍떡잎, 잘 찍었네. 벼, 쌍떡잎, 외떡잎, 벼. 외떡잎? 요번도 찍은 거예요? 아니면 벼를 키워봤어? 잘 찍었어. 외떡잎. 어떻게 알았지? 뭔가가 있다는 얘기지. 쌍떡잎과 외떡잎에 이 전체 자기들이 컸을 때 뭔가 싹 다른 점이 있어. 잎만 봐도. 공통적으로 외떡잎 식물들은 잎이 이렇게 딱 있으면 이 잎의 이 주름, 잎맥이라고 하나? 요것들이 평행선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쌍떡잎 식물은 이렇게 잎이 있는데 똑같이 있는데 이들이 거미줄처럼 이렇게 방사가 되어 있어요. 이거 큰 차이에요, 사실. 그래서 얼마나 가까이서 벼를 보셨는지 모르겠으나
식물을 전공했다는 나라는 인간이 처음 태어나서 별을 최근 이 3m 이내에서 본 게 불과 7년 전에 처음으로 별을 3m 이내에서 봤어. 그래서 야, 벼가 이렇게 생겼구나 하고. 네. 어쨌든 옥수수, 벼 그런 친구들이 전부 이런 외떡잎 식물이에요. 그다음에 쌍떡잎 식물들은 그러니까 단풍나무, 무슨 뭐 감자, 토마토, 무슨 그다음 또 뭐 있었지? 완두콩, 백합은 뭘까? 백합의 잎을 보면 백합도 이렇게 돼 있어요. 백합 역시 외떡잎 식물. 그다음에 난 같은 것들도 일종의 외떡잎 식물로 간주를 하면 훨씬 더 가까운. 뭐 그런 식으로 하고 이제 여러분들의 강의 자료에 보면 이거 말고도 조금 더 체계적으로 쌍떡잎 식물과 외떡잎 식물을 구분하는 여러 가지 다른 단서들이 사실은 있거든요. 그때 뭐 그때 가서 그것이 무슨 가치가 있으면 언급할 가치가 있으면 다시 언급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그냥 거기 있다라는 정도. 그것을 일부러 들춰내서 제가 다시 이것이 뭐 어떤 쌍둥이 식물의 어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런 식으로 다시 시험 문제에 시험에 그런 것을 묻지는 않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렇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토마토는 사실은 쌍둥이 식물 중에서 감자하고 제일 가까운 친구예요. 둘 다 같은 과야. 토마토는 감자랑. 그 나머지가 이제 쫙 일창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쫙 나와 있어요. 매우 많은 내용들이 지금 담겨 있습니다. 대충 한번 쓱 훑어봤을 때 이 많은 방대한 내용을 제가 수업 시간에 사실 다 다룰 의도는 전혀 없고 이 중에서 몇 개만을 중요한 것만을 발췌해서 다루고 훌떡훌떡 이제 넘어갈 예정입니다.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오늘 이것을 다 끝내지는 못하지만 일단 그러기 전에 한번 여러분들에게 슬쩍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앞으로 지금 여태까지 여기까지 와 있잖아. 아주 초반부에 지금 내려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100페이지가 넘죠? 강의 지금 자료 슬라이드. 그 중에 130. 와, 막 이걸 다 하겠다고. 그럼 미친놈이지. 그건. 그렇게 미치지는 않았어요, 제가. 그러니까 그 중에서 그러나 이제 사실 버리긴 좀 아까운 교과서를 바탕으로 해서 또 살을 붙이고 해서 이제 정보를 넣어 놓은 건데, 그러니까 다 버리기는 좀 아까운데, 그렇다고 수업 시간에 일일이 이걸 전부 다 같이 나가기는 그건 좀 말이 안 되는, 같이 집어넣어 놓은 거예요. 나중에라도 여러분들이 혹시 뭐 어디 가서 뭐 찾아볼 일이 있어요. 최소한 그림이라도. 그럴 때 다시 와서 찾아보면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자, 그렇게 얘기하고, 이 나머지 부분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기에 이 중에서 뭐를 골라서 우리가 같이 하면은 여러분이라면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내릴 수 있다면 이 중에서 무엇을 골라가지고 같이 하고서 자 1장 끝 하고 갈까? 중요성을 너무 심한 걸 제가 묻는가?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라고 사실 하겠지만 일단 느끼기에 딱 보면 이건 내가 좀 알고 싶은데 이건 내가 왜 알아 이거? 그런 그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혹시 그걸 이제 제 나름대로 이제 결정을 해서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걸 가지고 끝나려고 하겠지만, 자, 오늘은 이미 벌써 시간이 거의 30분을 향해서 치닫고 있으니 앞으로 한 20분밖에 안 남았어.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괴롭힐 시간도 오늘. 그러니까 자, 남은 한 20분도 채 안 되는 이 시간. 그래도 이거 꽉 채워서 하기는 오늘 좀 너무 그렇잖아. 조금 일찍 한 5분 정도 일찍 끝낸다는 것을 감안을 하고 이 중에서 딱 하나만 고릅시다. 나머지 중에서 딱 하나만 골라서 우리 딱 보고 확실하게 오늘 자 빠이빠이 합시다. 뭘 할까? 선착순으로 받을까? 아니면 다수결로 받을까? 빨리 끝나는 거, 와, 정말 좋은다. 빨리 끝나는 뭐 같아요? 빨리 끝나는 거 한번 찍어보세요, 그럼. 딱 빨리 끝나는 거 찍어줘. 그럼 내가 그걸 해서 빨리 끝내고 갈게.
세포벽? 세포벽에서 대해서 오늘 세포벽만 하자고? 오케이, 알았어. 오늘 세포벽만 가지고 하고 끝냅니다. 식물에 있는 세포벽. 자, 그 세포벽을 보자면은 일단 세포에 식물은 동물하고 다르게 동물의 조직은 잘못 걸렸다 오늘. 빨리 끝나는 걸 해달라고? 잘못 걸렸다. 동물은 조직이 엄청나게 다른 조직들이 있어요. 뭐 간 조직, 뇌 조직. 그러니까 동물은 이제 세포의 이 기능에 따라서 이 조직의 기능에 따라서 엄청나게 다른 다양한 분화된 이런 조직들이 있는데 식물은 그러한 관점에서 동물과 비교했을 때 이 조직, 식물의 다른 이 세포들의 이 기능적인 조직이 매우 허탈하게 딱 세 가지 기본적인 세포 종류가 그게 전부 세포벽의 두께에 따라서 그렇게 구분이 되는 세 가지 종류의 세포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면 기본 조직계 중에서 이거 세 개. 유세포, 후각세포, 후벽세포라고 하는 세 가지 종류의 식물세포의 특징을 한번 보고 오늘은 끝냅시다. 그러면 유세포, 후각세포, 후벽세포. 일단 유세포, 이 세 가지 종류의 세포예요. 특이하게도 식물은 이 세 가지의 기본적인 세포 종류로 모든 조직들이 사실은 구성이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는 매우 쉽지, 동물에 비해서. 자, 일단 유세포라고 하는, 영어로 얘기하면 파랭키마라고 하는 유세포들은 세포벽이 얇아요. 1차 세포벽, 얇다 1차 세포벽. 이게 무슨 얘기냐? 아까 얼핏 하고 넘어간 1차 세포와 2차 세포 벽. 이게 뭘까? 1차 세포는 지금 좀 전에 얘기한 그 셀룰로즈로 이루어진 처음에 깐난쟁이 식물세포가 탄생을 하면은 태어나면서부터 일단 세포벽을 달고 나오잖아. 식물세포니까. 그 달고 나오는 그 세포벽은 두께가 얇아요. 그 다음에 화학적으로 셀룰로즈로만 구성이 되어 있어.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 세포가 점점 커가면서 성숙해서 어른 세포가 되어가면서 여기에 두텁게 세포가 또 다른 층이 세포가 처음에 이렇게 생겨나면은 그 다음에 이거 갖고 좀 힘들어. 그러니까 세포벽이 있으니까 좀 더 보강을 좀 해야 되겠어. 그럼 이 안쪽에다가 새롭게 덧칠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2차 세포벽이라고 해요. 근데 2차 세포벽을 만드는 이 구성 물질은 셀룰로즈가 더 이상 아닙니다. 훨씬 셀룰로즈보다 더 딱딱한 리그닌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리그닌이라고 하는 매우 딱딱한 물질이에요. 이게 진짜로 진짜 실제 나무라면 아니지만 이런 딱딱한 목질 이런 것들이 사실은 셀룰로즈가 아니라 리그닌으로 구성된 이건 정말 분해하기도 힘들고 이런 것들을 훨씬 더 계속 쌓아가는 거지. 그러니까 세포 자체 안에 있는 이 공간은 점점 좁아지면서 세포는 훨씬 더 이 벽이 두텁게 견고해지는 거죠. 그래서 1차 세포벽과 2차 세포벽은 그렇게 다른 건데 이 유세포라고 하는 이 친구들은 거의 두드러지게 이 1차 세포벽으로만 이루어진 그렇게 얇은 야들야들한 세포가 되는 거지. 야들야들하면서 왜? 얘네들은 왜 이렇게 야들야들하지? 이 안에서 뭔가 막 이루어지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이 유세포들은 전부 대체적으로 대사 활동이 매우 활발한 예를 들어서 식물 전체 이파리 세포에서 광합성이 실제로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세포라든가 하는 그런 실제적인 어떤 생명 활동이 두드러지게 일어나는 세포들은 전부 이 유세포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분열 조직이라는 얘기는 잠재적 분열 조직이라는 얘기는 식물은 또 동물하고 또 다른 점은 우리는 손오공이 아니라서 누가 하나 뚝 떼어가지고서 후 바람 부르면 갑자기 내가 또 하나 만들어지지 않잖아요. 뭐야, 저 인간 미쳤나? 갑자기 뭔 소리를 하고 있어. 동물은 안 그렇단 말이야. 동물은 이것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세포가 어디 있죠?
배아 줄기세포라고 있잖아. 우리의 발생 과정에서 딱 아주 일정한 부분에 아주 잠시 일시적으로 생겨났다가 없어지는 그 배아 줄기세포 외에는 그냥 아무 데서나 뚝 떼어가고 후 하면 갑자기 새로운 성체가 만들어지는 그런 일이 없는데, 식물은 놀랍게도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식물은 갑자기 이렇게 있는데 거기서 잎사귀 하나 띄어가지고서 딱 놓고 비나이다 하면 갑자기 여기서 막 뿌리가 나고 줄기가 나고 해가지고서 새로운 식물이 딱 나와요, 진짜. 그래서 이제 식물은 그런 식으로 그런 특별한 용어가 있는데 그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할 필요는 없고, 근데 이제 그러한 능력을 전부 가지고 있는데, 잠재적으로 그 세포들은 전부 이런 유세포들이라는 얘기지. 두 번째, 콜랭키마라고 하는, 파렌키마, 콜랭키마, 후각세포라고 이제 한국말로 하는데, 요거는 이제 조금 더 세포벽이 두꺼워진 거예요. 조금 더 딱딱하게. 그런데 두꺼워진 이 세포이지만 이 세포벽 자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부 1차 세포벽으로 되어 있어요. 셀룰로즈만 되어 있다는 거죠. 셀룰로즈만 되어 있으면서도 여기다 두께를 이제 보강을 해서 훨씬 더 단단하게 해놓은 거죠. 다시 말해서 이러한 세포들은, 후각세포들은 실제적으로 그들의 기능이 뭐겠어요? 아까 이 유세포들처럼 뭐 어떤 대사활동을 활발하게 한다든가 그러기보다는 훨씬 더 뭔가 기계적인 식물 자체의 지탱, 유지 구조적으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좀 더 두껍게 보강제를 낸 그런 세포가 아닐까? 후각세포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의 식단에서, 여러분들의 그냥 일반적인 식단에서 후각세포를 음미하고 싶다면 가서 무엇을 사오면 될까? 연근, 샐러리, 또 그런 것들을 사오면, 샐러리가 아주 대표적으로, 샐러리 그 질긴 줄기 같은 거 잘 그것들이 바로 이 후각세포로 두드러지게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런 딱딱하고, 이 샐러리가 사실 잎 줄기를 이렇게 지탱하는 이 부분이거든. 그 샐러리 식물에. 그런데 이제 이 후각세포들이 보강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 왔네, 이제. 요것만 끝나면 간다. 후벽세포라고 하는, 마지막 스크로렌키마라고 하는 후벽세포는 드디어 얘가 등장하는 겁니다. 리그닌이. 그러니까 이 2차 세포벽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지. 엄청나게 딱딱하게 두껍게. 이들 여기다 2차 세포벽을 해놓고 이 후벽 세포들은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는 그들의 속을 다 비워버리는 겁니다. 미라가 돼가지고 내장을 다 비우고, 살아있는 세포가 아니에요. 자, 이거 어디서 제일 발견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식물에서. 이런 후벽 세포로 이루어진 식물에서 가장 필요한 어떤 식물의 기관이 어디일까? 속은 텅 비어 있고 단단하게 벽으로 튼튼하게 되어 있으면서 속은 완전히 다 비어버렸어. 속은 뻥 뚫려 있고. 이거 가지고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 파이프로 쓰기 정말 좋잖아. 파이프. 수도관 같은 거. 그러니까 어디 쓰면 좋을까, 이거? 줄기.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거. 관다발을 만들 때 바로 이 후벽세포들이 들어가야 돼. 그래서 일단, 그 다음에 또 후벽세포 중에 관다발뿐만 아니라 또 가장 우리가, 아까 샐러리 얘기가 나왔으니까. 근데 후벽세포를 정말 맛보고 싶다면, 오늘 집에 가시는 길에 배 하나를 사들고 집에 가서, 와삭와삭 한 씹어보세요. 배 씹다 보면 그냥 이상한 돌기 같은 거, 딱딱한 부분. 그것들이 바로 그 후벽세포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물 세포벽의 두께에 따라서 그런 세 가지 종류의 다른 세포가 있으면서, 오늘 관다발에 대해서 구조가 볼 일은 아니지만, 그러한 관다발 구조를 이제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그것을 염두에 두고, 벽의 두께와 그 다음에 관다발이 얼마나 또
두 가지 종류의 관다발이 있거든요. 그것을 살펴볼 때 이것을 다시 한번 유념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이만하겠습니다. 안녕.